있습니다. 윤석열하고 한동훈이요 완전히 쪼개졌다고 합니다. 그 관계가 끝났어요. 거의 불구대천의 원수지간이 됐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취재를 했습니다. 가끔씩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무슨 갈등 관계를 빚는 것 같다. 그러면 약속대련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1월에 마리 앙뚜아네트 사건 때 둘의 관계가 다소였죠. 불편했는데 그걸 두고 저거는 이제 윤석열이 한동훈 선거에서 이기라고 자기 인기가 너무 나쁘니까 그래서 한동훈이한테 자기와 차별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민주진영 유튜버 중에서도 여권에 너무 정보가 없으시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머리가 돌아갈 윤석열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미지를 깎아버리고 어쩌면 후계자가 될지 모를 사람에게 뭔가 좀 운신의 복을 넓혀준다. 그럴 윤석열이 아니에요. 너무 착각들 하지 마시고 윤석열이 그래도 나름대로 정무적 감각이 있겠거니 아닙니다. 없어요. 서로 지금 완전히 적대적 관계가 됐다. 그때 이후로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하여튼 사람만 만나면은 그렇게 한동훈을 씹었다고 합니다. 아주 여권에서 유명해요. 자, 여러분, 이 이슈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 제가 지어낸 얘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이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소설이에요. 절대 사실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욤바라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욤바라이라는 왕이에요. 왕 이름이 욤바라이야. 그 왕 밑에 한때는 신복이었고 지금은 후계자로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이 있습니다. 후까시라고. 그러니까 욤바라이라는 왕이 있고 그 밑에 신복이자 어쩌면 후계자가 될지 모를 사람으로 후까시라고 있었어요. 절대 사실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욤바라이 왕에게는요. 왕 자신도 그렇지만 그 부인도 좋아하는 젊은 참모가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라고. 나카무라가 이제 소설가 출신인데, 근데 그 과거에 이런저런 글을 썼는데, 역시 성진국이라고 알려진 일본답게 난교를 찬양했습니다. 이 나카무라가. 그리고 또 나카무라가 온갖 흉악한 말들을 많이 쏟아낸 것이 또 드러났어요. 문제는 이 나카무라, 욤바라이 왕의 후계자로 많이 알려진 이 후까시가 이끄는 당에서 선거를 치르게 됐습니다. 또 욤바라이 왕이 총애하는 면도 있어서 이 나카무라, 소설가 출신 나카무라를 후보로 내세웠는데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선거에서 질 것 같으니까 이 후까시가 나카무라를 후보직을 박탈해버립니다. 사실 아닙니다. 이게 소설이에요. 자, 그랬더니 욤바라이 왕이 그 전가를 보냅니다. 그 선거 후보에서 잘린 나카무라한테 전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느냐? 아니, 후까시 가 너를 잘랐어? 이 후까시 야 나카무라, 너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지면 걱정하지 마. 이 왕궁으로 들어와서 내가 한 자리 줄게. 제가 소설을 이렇게 써봤습니다. 제 평생 소원은 소설 쓰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설이라니까 왜 지금 현실 속에 사람 이름이 나오나? 소설이라니까. 뭐야. 자, 여러분, 욤바라이 왕, 그리고 후까시, 나카무라 다 지어낸 이름입니다. 다 지어낸 이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욤바라이가 나카무라한테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후까시 가 너를 잘랐어? 야, 너 그냥 무소속으로 출마해. 떨어지면 이곳 왕궁으로 와서 일해. 소설입니다, 여러분. 절대 사실 아니에요. 이거 어떤 논픽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절대적으로 이거는 소설이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이거 그래요. 그래요. 자, 다시 국민의힘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선거 이야기로 돌아와서 현재 그 보수 코어 지지층은요 한동훈에 대해서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쪽 방송이나 유튜브를 보실 일이 많지 않을 텐데 제가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거든요. 한동훈을 이렇게 씹어대요. 아니 지금 선거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보름도 안 남았는데 한동훈 보고 그만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여러분, 전쟁 중에 장수를 그만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밉든 곱든 그렇잖아요. 게다가 이들은 어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근데 왜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안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체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한동훈을 좌파로 보는 거예요. 좌파. 이 이야기는 뒤집어서 왜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들을 홀대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이 시비가 너무 커지고 있고 아스팔트 보스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고 그러자 한동훈이 박근혜한테 찾아가서 인사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보수 유튜버들한테 고개를 조아리는 건 아니잖아요. 한동훈이.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은 우리에게 잘 보여라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이거는 아무리 우파 진영이고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진영이고 그들이 헛발질을 할수록 우리에게 좋다고는 하지만 이건 금도를 넘은 겁니다. 제가 한동훈을 두둔할 이유는 없잖아요. 근데 그 유튜버에 금도가 있는 거지. 자꾸 이렇게 뭐 나름대로 영향력을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굳이 김용민 TV에 그 뭐 정치인들 후보자들이 간혹 나오는데 그분들이 너무 간절하게 요청을 해서 부르는 거지. 제가 뭐 애써서 뭐 나와라, 혹은 뭐 얼굴 비춰라 이런 적 없어요. 예, 앞으로도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리고 자기가 지지하는 그 정치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정치인이 이제 좋은 자리에 갔다고 내 덕을 알아줘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은 유튜버가요 아주 추해집니다. 이 시대에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유튜브의 역할의 전부여야 하는 거 아닙니까? 왜 자기들이 이 판의 그 주인공이 되려고 해요? 자, 어쨌든 이 우파 유튜버들은 정말 불만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유튜버나 다름없는 전광훈도 한동훈한테 나한테 찾아오라고 자기가 이끌고 있는 자유통일당과 연대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전광훈 재밌는 사람이에요 정말. 그 전광훈이가 오늘 저한테 뭐라고 한 말이 있었는데 좀 잠깐 보고 오실까요? 예, 이건 뭐 갑자기 뜬금없이 전광훈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오늘 아주 재밌는 일이 있어서 함께 좀 보고 오려고 합니다. 전광훈. 네. 김용민 아저씨 이런 걸 가지고도 또 고발하지 마라. 내가 다 생각을 재고 말을 하는 거야. 이건 선거법 위반도 아니요. 지금 내가 이런 발언하는 것까지도 이건 다 무혐의야, 무혐의. 나를 그렇게 고발한 것이 다 무혐의가 됐잖아요. 김용민이가 평화나무에서 나를 고발한 것이 우리가 변호사들이 증인을 불렀어요. 하도 나를 괴롭히니까. 그래서 내가 판사님한테 동의를 요청했어요. 판사님, 나도 한마디 좀 하게 해주세요. 해보라 그래. 증인한테 말해보라 그래요. 내가 이렇게 말해요. 증인, 김용민 증인, 당신이 고발한 것은 100% 다 무죄가 됐어. 무죄가 된 거에 대하여 나한테 사과할 마음이 없냐 그랬더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 그때 내가 됐어요. 끝났어. 더 이상 내가 필요 없어. 사과했으니까 끝났다고. 이렇게 내가 호탈하게 내가 끝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또 고발하고 있어. 또 고발하고 있어. 또. 도대체 대한민국의 그 경찰들하고 그 사법부가 뭐 하는 거야? 김용민 같은 저런 놈을 잡아 넣어야지. 이해되셨죠? 자, 기도하고 일단 우리 전광훈 씨가 한 얘기 중에서 몇 가지는 좀 바로 잡을 게 있어요. 전부 무죄 나왔다고 그러는데 아니 재판 가서 무죄 난 건 한 건입니다. 한 건. 그것도 좀 많이 이상한 판결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고발해가지고 네 건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우리 전광훈이가. 그러니까 재판 잘 받아. 그것도 다 무죄가 나오는지 보자고. 그리고 내가 언제 당신한테 사과를 했나? 아니 허술한 판단이나마 사법부가 그렇게 무죄 판단한 것에 대해서 내가 존중한다는 말은 했던 기억이 나. 근데 당신한테 왜 사과를 해? 우리가 봤을 때 당신이 잘못한 게 확실한데. 그리고 당신이 한번 무죄가 나왔다고 앞으로 당신을 다시는 모니터하지 말라는 법이 있나? 우리는 여전히 당신이 이 공명선거 문화를 흐리고 있는 주인공이라고 의심하고 있는데 기소된 재판이나 잘 받기 바랍니다. 전광훈 씨, 내가 연장자니까 당신한테 이렇게 좀 예우를 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당신이 뭐 존경스럽거나 혹은 뭐 존중받을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존댓말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 또 앞으로 고발될 사건들 조사나 잘 받고 그래요. 아니 정말 요즘에 그 전광훈 씨가 계속해서 그 한동훈을 비난하면서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뭐 자유마을인가 뭐 이런 커뮤니티를 지역별로 갖고 있는데 그 조직이 굉장히 탄탄한 조직이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그런 조직이 없다. 그러니까 나한테 와서 머리 조아리고 나한테 부탁을 하라. 좀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전광훈하고 손잡는 순간 중도는 완전히 떠나는 거지. 그러니까 못하는 거지. 자기가 뭐 온 국민한테 다 신망을 받고 또 지지를 받는 그런 존재라면 모르겠는데 전광훈 씨, 당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당신과 손잡으면은 기본적으로 디스카운트 현상이 발생한다고 나는 그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경선 때는 조금 제가 입장을 밝히긴 하지만은 총선 이제 오늘부터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는데 이 국면에서 제가 후보들에게 부담을 줄 행동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당대표하고 오늘 이동영 작가는 통화했더만 절대 안 합니다.
또 저하고 가까웠던 분들한테도 연락을 안 해요. 혹여나 그분들에게 누가 될까봐. 자, 그래요. 김용민이가 2012년 선거 패배의 책임자라고 하니까 그런 평판이 또 있으니까 존중하고 가는 거예요. 예. 선거 때 정말 자기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 그런 후보들에게까지 나한테 와서 머리 조아려라. 그 순간 선거는 망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전광훈 씨는. 네. 하여튼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떠들건 간에 우리가 더 보강된 그런 고발 시스템으로 당신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거니까 조심하라고. 자, 지금 근데 한동훈에게 문제가 없느냐? 아닙니다. 한동훈도 매우 문제가 큽니다. 지금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보수층뿐만 아니라 중도 확장성도 있는 인물이다 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한동훈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셀럽놀이밖에 없어. 셀럽놀이. 공동선대위원장이라고 해서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세웠는데 걔네들은 자기 선거가 급한 거야. 자기 지역에서도 칠 수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동훈이 혼자. 정치 입문한 지 이제 3달 된 한동훈이 혼자 전국을 돌아다니는데 아니 지금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사진만 열심히 촬영하고 있어요. 이런 한동훈의 태도로는 이거는 선거에서 이기기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적 행보라고 해서 세종시로 국회를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 발표했는데 아니 당장 빈축 비웃음을 사는 이유가 2020년에 민주당이 특별법 만들자고 요구했을 때 당시 국민의힘의 주호영이가 반대했습니다. 반대했어요. 민주당은 오케이니까 민주당이 반대해서 안 될 일은 아니니까 윤석열 한동훈 둘이 뜻을 모아가지고 한번 추진해봐. 아니 도와준다는 거 아니야 민주당에서는. 자기들이 안 해놓고는 이제 와서 공약을 하는 건 뭐야 도대체. 웃길 노릇입니다. 자, 지금 윤석열하고 한동훈 사이가 그야말로 두 사람 사이를 오갈 수 있는 다리가 불태워졌어요. 예. 지금 선거 직전에 사실 선거 서너 달 앞두고 윤석열하고 한동훈이 갈등을 빚으면은 좋지요. 그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 권력이 서로 의견 차이를 내면서 미래 권력이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모습. 이게 사실은 선거의 공식이거든요. 그런 약속들에는 역대에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한번 한동훈이 본인도 아니고 측근 김경률이가 이렇게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했다고 그 때문에 폭발하고 그냥 그래서 이건 참 윤석열이가 약속 대련을 한 만큼의 어떤 그 머리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자, 지금 한동훈은 또 셀럽놀이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게다가 또 지금 한동훈에 대한 불만의 이유 중에 이게 또 있습니다. 조정훈, 김경률, 함은경 다 말하자면 윤석열이 아니라 한동훈 계거든요. 한동훈 라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통적인 국민의힘 보수정당 지지자 아니죠. 예, 이제 갓 들어온 당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당 색깔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불만이 매우 커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 자, 윤석열이 이미 한동훈과 척지는 바람에 선거에서 유리한 구도를 만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심각한 갈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훈이 만약에 200석을 넘기는 그런 선거 승리를 이렇게 도출해낸다 하더라도 한동훈은 그냥 날아갈 운명입니다. 사실 한동훈으로서는 지금 이 구도가 나쁘지 않아요. 정말 자기 대권 주자가 되고 싶다면은 이때 윤석열과 제대로 붙어서 고난과 핍박을 받더라도 2인자에 머물지 않는 자신의 목표를 보여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은 대노하고 또 윤석열이가 또 이제 끈앞을 검찰을 또 동원해가지고 한동훈의 캐비넷을 열고 실제로 지금 한동훈이 검찰에서 평판이 안 좋습니다. 너무 소년급제를 해가지고 질투도 많이 받고 있고요. 그래서 대놓고 윤석열한테 저희한테 미션을 주십시오. 한동훈 손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소문도 있어요. 그럴 정도로 한동훈이가 지금 위태로운 처지인데 그러나 고난과 핍박, 정치인에게 있어서 고난과 핍박은 결코 불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불리했다면 조국 혁신당이 뜰 수가 없었겠죠. 그렇잖아요. 그게 한동훈이 탄압했던 조국이 살아난 공식입니다. 제가 한동훈 씨에게 조언하자면은 당신은 윤석열에게 들이받지 않는 이상 그냥 죽어요. 살고자 한다면 고통당하더라도 핍박을 받는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게 당신이 탄압했던 조국의 현재 모습이에요. 당신이 그렇게 짓밟히지 않으면 조국처럼 짓밟히지 않으면 당신은 조국만도 못해. 아니 꽃길 비단 껴서 대통령 된 사람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긴 윤석열이 있긴 하구나. 근데 윤석열이도 정말 일생일대의 어떤 도전이란 걸 했었지. 문재인 정권 자기한테 이제 검찰총장 임명장을 준 대통령을 향해서 칼을 들고 가서 찌르고 쑤시고 그랬지. 얼마나 살떨렸겠어.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서 도전을 했는데
근데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워낙 인격적인 분이어서 이런 윤석열의 쿠데타를 다 그냥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무사하게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고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대통령이라면은 윤석열에게 그런 꽃길이 열리지 않도록 뭔가 수를 썼겠지. 수를 안 썼지. 내버려뒀지.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정권 교체를 당했고 본인이 집권하던 시대의 모든 가치와 성과를 부정당하게 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조국을 보고 한동훈 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넌 이렇게 생각할 거야. 어떻게 범죄자가 비례정당, 그것도 1등 비례정당 대표가 될 수 있냐.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야. 그지? 근데 그건 너희가 정치를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정치를 잘 모르고서 하는 얘기야. 어? 정치는 사법 영역에서 정의와 불의로 딱 떨어지지 않아. 어? 사법 영역에서는 정의냐 불의냐 이렇게 판가름이 나지만은 정치는 그렇지가 않아요. 김대중 대통령이 내란죄를 저질렀는데 사형수가 됐는데 나중에 대통령 하잖아. 물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이런 내란죄는 터무니없는 누명이었지. 근데 너무 많이 밟았어. 김대중 대통령을. 근데 말이야 정치에서는 밟히는 것도 마일리지가 된다. 많이 밟힐수록 그 사람 나중에 큰일을 해요. 봐봐. 적폐청산 수사 결과 이거는 30년형에 처할 그런 죄를 저질렀다 해서 네가 죽였던 박근혜가 죽었냐? 네가 찾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꼬랑지 흔들었잖아. 이쪽으로 이렇게 기울이면서 사진 찍을 때. 어? 박근혜 죽어야 되는데 왜 살아났냐? 이들이 너무 말도 안 되게 수사를 해서 그런 거야. 어? 지금 이재명 대표 괴롭히고 조국 대표도 괴롭히고 그분들이 지금 야권에서 지금 대표를 하고 있잖아. 너희들 때문이야. 어둠의 민주당 선대본부장. 너희들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분명히 조국 입시 비리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예. 이제 사법 영역에서는 그런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정치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아니 사실 조국 대표의 뭐 그런 수사 재판 그리고 뭐 유죄 판결 모든 것이 다 조국을 죽이기 위해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국민들은 그 의도까지 다 봅니다. 어떤 얘기에서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유죄를 받았는지 그것뿐만 아니라 맥락도 본다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너무 심했어. 한 가족을 멸문지화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잖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했잖아. 그럼 죽을 줄 알았지. 안 죽어. 도리어 부활하는 중이야. 아이고 정치를 하면서 지금 너희들이 그 총선에서 이길 생각을 하고 있어. 혼자서 선거운동에 웃기고 있네 이 친구들 진짜. 이번 선거에서 지게 되면은 너희 같은 이런 얼치기들은 이 바닥을 떠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저는 이번 총선 비례대표 투표를 더불어민주연합에 할 생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으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재명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방법으로 투표를 하겠다는 건데 다만 그렇다고 조국 혁신당에 대한 그런 기대와 또 여망을 가지신 분들의 그런 뜻은 잘못됐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또 그분들이 단순히 그 조국 대표에 대한 어떤 연민의 정만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잘 알죠. 누가 더 선명하게 검찰개혁을 이렇게 선도할 수 있겠는가? 성과를 낼 수 있겠는가 했을 때 조국 전 장관이라고 판단을 한 거죠. 물론 이제 그분이 현직에 있을 때 그 윤석열한테 졌지요. 졌어요. 그런 좀 안타까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한 방 맞은 사람이 이 분노감 그리고 이 윤석열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결기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누차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 윤석열과 싸우는 게 총선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그래서 그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더불어민주연합이 성공하려면은 조국 혁신당 못지않게 검찰개혁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하고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더 나아가서 조기에 윤석열을 끌어내리겠다. 이러면 또 이 타선의 중진들은 그렇게 하면은 중도 국민들이 떠난다 그러고 있는데 전혀 실체도 없는 그런 이야기들을 떠드는 인간들입니다. 그런 인간들 때문에 민주당이 개혁 잘하겠어? 이런 의문을 자아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요. 다만 우리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 비판하시는 이유도 타당하다고 봅니다만은 적어도 윤석열 한동훈이가 만들었던 그런 사법적 올가미를 들어서 조국 대표를 공격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조국 대표의 다른 면을 갖고 비판하는 건 좋은데 그 수사 결과를 놓고 조국이 죄인이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는 이거는 정말 너무 폼이 안 나는 일입니다. 유재일 씨 아시죠? 유재일 씨. 그분은 참 정치적으로 스펙트럼이 진짜 넓습니다. 제가 그분을 처음 알게 된 게 원래 친문 쪽이었잖아요. 친문 쪽. 똥파리 쪽이었다고. 그러다가 그분이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바뀌더니 나중에는 이상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띠더니 저쪽으로 가버렸네. 전 유재일 씨를 처음 알게 된 것은 EJ
였습니다. 그 이재희 나왔어요. 유재일 씨가. 유재일 씨가 글을 올렸네요. 그 반윤으로 돌아선 반윤으로 돌아선 의사 및 보수 일각, 반한으로 돌아선 찐보수 일각. 이 반윤석열로 돌아선 그 보수들이 있죠. 네. 또 의사 집단. 원래 의사 집단이 그 광주 빼놓고는 정말 열렬하게 그쪽 당을 지지 기반으로 삼았어요. 근데 갑자기 이 의사 집단이 이번 의정 갈등 과정에서 단체로 등을 돌렸죠. 자, 반한으로 돌아선 찐 보수 일각, 바로 아스팔트 보수들, 전광훈, 리오 이런 사람들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여러분 약속대연으로 볼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금 아스팔트 보수들이 한동훈을 무지하게 씹어요. 이분들은 속내를 잘 감추지 못하는 아주 해맑은 분들이거든. 이분들이 한동훈 반대하고 지금 선거를 보름 앞두고 보름도 안 남긴 상황에서 대표직 그만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선거 앞둔 지지자들이 할 얘기입니까? 네. 유재일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한 나의 합종연행 구상은 처절히 실패했다. 비명 비윤의 좌파가 조국혁신당으로 결집을 하며 이번 선거의 구도는 패배의 구도로 전환됐고 의대 이슈가 장기화되면서 대중전선에서도 네거티브 효과가 증폭되고 있다. 속에서 천불이 난다. 분명 내가 맞는데, 내가 예견한 대로 일이 흘러가는데 나는 욕심을 부린 적이 없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열흘을 앓고 났더니 우라가 가라앉으면서 상황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 정권은 끝났다. 보수 진영 자체도 초토화된 것이다. 담담히 받아들이고 다음 일을 하면 그만이다. 절실하지 않은 리더들은 책략을 보지 못한다. 절실하지 않은 리더는 윤석열, 한동훈을 말하는 겁니다. 이번 총선의 책략들을 쓰레기통에 넣을 때가 됐다. 그래요. 우리 유재일 씨가 나름대로 이 보수 진영에서 책사 노릇을 하려고 했는데 아무도 유재일 씨를 쳐주지 않는 거예요. 유재일 씨가 참 안타깝게 느껴지는 것이 뭐냐면은 변희재 씨도 처음 진보 진영 있다가 보수로 간 거 아니에요? 거기서 뿌리 내리기까지 줄잡아 7, 8년은 걸렸어요. 그런데 이분은 가자마자 거기서 책사 노릇을 하려고 하니까 그거 되겠어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서는 또 그 유재일 씨가 김건희 사람으로 간주됐고 그래서 한동훈 세력으로부터 경계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그 윤석열과 한동훈이 붙었을 때 지난번에 그 마리 앙투아네트 사건 났을 때 그때 윤석열 손을 들어줬대요. 유재일 씨가. 어쨌든 유재일 씨가 이렇게 판단을 했네요. 이번 선거는 졌다. 이 정권은 끝났다. 보수 진영 자체도 초토화된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보수의 자생력을 너무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들은 그 쪼그라들더라도 절대로 쪼그라든 척을 하지 않아요. 이 절망감이 너무 깊네, 유재일.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좀 진득하게 어느 한쪽에서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좀 지켜보고 또 현실에서 뭔가 좀 뿌리 내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유재일 씨가 유시민 바였습니까? 유바였습니까? 몰랐네요. 몰랐어요. 이건 지금 또 돌고 있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입니다. 제가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용산 쪽에서 한동훈과 김경유를 때리는 썰을 유포하려 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어디다? DC 인사이드 갤러리를 통해서 여기다가 한동훈과 김경률에게 불리한 썰을 풀려 했다. 어떤 내용인지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게 너무 추문이라서 예컨대 이제 어떤 언론사 기자가 검찰발 단독 기사를 많이 냈는데 이 기자와 한동훈의 관계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런 썰을 풀려 했다라는 소문이 있었다는 얘기죠. 재산 형성 과정이 더러운 어떤 인사가 있었다. 그런 내용도 이제 퍼지려고 어떻게 그것도 유출될 거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만은 실행이 옮겨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두 사람은 완전히 깨졌다. 관계가 깨졌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용산 쪽에서 말이죠. 용산 쪽이라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실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건 없습니다. 용산 쪽에서 뭘 자꾸 소문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받은 글 해가지고 언론사에다가 막 야당 불리한 그런 썰들을 계속 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야권 정치인들을 지난 총선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물고 뜯고 그랬잖아요. 그게 다 용산에서 나온 받은 글, 팟글 여기서 나온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조직이 가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이번에 정권 심판론을 이길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3년 동안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이 수준이 됐단 말이죠. 자, 두 사람이 완전히 깨졌기 때문에 선거 때에 피차 윈윈하는 길은 가기 힘들 것이고 이런 와중에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윤석열이가 또 사고를 칠 가능성도 있고 한동훈은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 보름은 아주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 말대로 우리 스피커들이 우리 또 후보자들이 스스로 리스크를 만들어내는 일은 없어야겠다. 그렇다고 해서 뭐 너무 몸살이고 이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네. 자, 하여간 지금 둘의 관계가 쪼개졌다는 점 이걸 전제로 지금 여권의 흐름을 읽으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봤습니다.